지금 프로의 미스터 마켓이 끝나고 박병창 이사님의 마켓 인사이드가 시작된다는 타이틀이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할 때 해주세요. 할 때 잘해줘요. 네. 끝나고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역시 뭐 우리 이사님께서도 CPI 중요하게 보셨죠? 근데 뭐 자세히 아까 설명을 권 기자님이 하셔갖고 네. 저는 뭐 거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어제 CPI 발표가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말도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후에 빅 이벤트가 없고 그리고 이번 CPI로 인해서 3월에 뭐 25일을 한 번 더 할 거냐 아니면 뭐 5월에 한 번 더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가중치 변경도 있었죠. 여하튼간에 결과는 가중치 변경돼서 적용된 게 이번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이제 아무튼 결과론적으로는 시장 컨센이 6.2%였는데 6.4%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한 1%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해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0.5% 올랐습니다. 다우는 0.4% 하락했고요. S&P 500은 0.04%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아주 편하게 목이 하십니다. 잠기죠. 네, 아무래도 물 좀 드십시오. 네, CPI 천천히 할 수 있어요. 네, 수치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네.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려를 좀 했었는데 우려를 딛고 반등을 했던 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까 자세히 설명을 주었습니다. 그 유가가 반등한 부분이 영향을 많이 주었고요. 근데 이건 단기적이다. 그러니까 유가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또 하나는 거주비 상승이 뭐 거의 50%의 지금 효과를 줬는데 거주비 상승은 결국 하락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반등했다고 보는 것이 한 측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국제 수익률이 상승을 했는데 환율이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 중에서 테슬라가 7.5% 상승했고요. 엔비디아가 5.4%, AMD가 3.3%. 테슬라 얘기하면 항상 웃으시더라고요. 작년에 제일 속색인 주식들. 예, 작년 12월에 제일 속세였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좀 우리 리마인드를 해보면요. 중국 영향으로 인해서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하면서 공매도 플레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애플하고 테슬라가 시장에 끝까지 버팀목이 있었거든요. 작년 12월에 이 두 종목이 하락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상당히 강한 슈커버링이 나타났고요. 1월에. 그러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의 상승은 3월 1일 날 있을 인베스트데이 테슬라 데이 그것을 이제 기대감이 계속 작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반도체 종목이 좋았습니다. 마이크론이 3.2% 올랐고요. 엔비디아 5.4%, AMD 3.3% 올랐는데 요거 우리 시장은 먼저 반영을 했어요, 어제요. 예. 그 챗봇 관련한 해서 거기에 관련된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가 더 많이 수요가 늘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반도체 주식이 오르면서 나스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에어비앤비가 장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시간의 시작 10%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내수 쪽이나 여행 이런 쪽은 계속 서비스 쪽은 계속 좋은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이 3.75%, 2년 만기가 4.6%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10년 만기가 3.3%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3월에 25피 금리 인상은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국제 수익률이 오르고 그리고 CPI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발표를 하면 나스닥이 어저께 급락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우는 빠지고 나스닥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이 영향권에서 상당 부분 벗어났다. 이건 이번만이 아니고 이미 상당 부분 벗어나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네.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시장에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어제 0.5% 올랐고요. 코스닥 0.9% 올랐는데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주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여전히 뭐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침에 소폭 갭 상승 출발해서 하루 종일 그냥 거래 감소하면서 거래가 없었어요. 어제 보시면요. 아침에 갭 상승 후에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그냥. 선물 자체가 횡보했어요. 네. 그래서 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종목별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맨날 얘기하는 게 뭐 AI, 로봇, 챗봇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엔터 많이 올랐고 그런데 어제 정말 오랜만에
시스템 반도체에 있는 소부장 주식들이 선별적으로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제 돌아다니는 건 뭐냐면 챗봇 관련 시스템 반도체 이슈가 생긴 거예요. IT 대표 종목들이 오르면서 이제 좀 이따 뉴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챗GPT가 이게 지금 열풍을 일으키면서 여기에 지금 관심이 많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고성능 그 채팅 관련한, 그러니까 챗봇 네. 관련한 디램이 필요하다. 반도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어저께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수는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죠. 어제 보시면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것도 여기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을 보면요. 삼성, SDI, 현대모비스, 현대차, LG전자예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SM, LNF,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JYP거든요. 보시면 확연하게 있죠. 제일 많은 게 2차 전지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자동차 좀 샀고요. 그 엔터는 시가총액이 올라오니까 따라서 인덱스들이 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는 이제 저점으로 올라오는 거고요. 2차 전지가 핵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1월 수출 지표가 나오는데 무역수지 적자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은 오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그 경기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제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여하튼간에 이번 CPI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최근에 들어서의 흐름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언급을 했죠.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이거 뭐야?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된다 그랬는데 이게 고용이 이렇게 완전 고용에서 더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거 피벗 물관내 같네? 이러면서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연준 이사들이 매파 발언을 계속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왔다 갔다 등락을 했고 실제로 미국 시장은 한 이틀 동안 조정을 보이고 나스닥도 조정을 보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1월 CPI 발표가 있을 때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월가에서 대부분 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번 CPI가 컨센서스를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시장이 끌어내리기 시작하면 당분간 빅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 조정으로 돌아갈 거다. 만약에 이게 좋게 나오면은 여기서 조금 더 상승했다가 박스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2,500포인트를 못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만약에 CPI가 굉장히 충격적인 CPI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꺾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3월까지 하락할 거다. 이게 논조였습니다. 이게 논조였는데, 네. 근데 실제치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가 났잖아요. 근데 나스닥이 떴습니다. 종목에 기대어서 종목을 떠버렸고요. 그리고 시장이 방향성 없는 혼조를 좀 줬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1월 CPI로 인해서 앞으로 3월까지 방향성을 잡힐 거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시장이 방향성 없는 혼조라면 그럼 뭘까요? 시장 방향성 없는 박스권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귀결되는 그런 네.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려와는 다르게 좀 선방한 그런 이유가 뭐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이게 추가 금리 인상할 때 우리가 75bp 미국이 75bp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50bp 하고 그다음에 25bp 처음으로 한 번 했잖아요. 네. 앞으로 50bp 금리 인상으로 다시 갈 거냐? 그러지 네.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논하고 있는 거는 25bp 금리 인상을 3월에 한 번 하고 5월에 한 번 더 할 거냐 말 거냐. 몇 번이 문제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시장은 그런 것들은 이미 반영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한 게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 물가와 거주비 이 부분에 대해서 물가가 둔화되는 것은 상당 부분 앞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거주비가 그래요. 이거 아까 지금 공 기자님이 자세히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네. 저도 뭐 부연 설명을 좀 안 드리겠지만 이 CPI를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이걸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이 거주비 둔화를 가장 크게 기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하튼 결과론적으로 뭐 컨센서스보다 높은 CPI가 발표됨으로써 우려를 했지만 뭐 혼조 상태로 마감을 하고 나스닥은 상승하고 그럼으로써 시장은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네. 요 정도 마감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이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후에 빅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2,500포인트를 못 넘기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점차로 약화되고 있죠. 이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환율에서 우리가 지금 1,230원까지 떨어져서 그 밑으로 더 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환차익이나 환손실을 바라보는 환플레이를 봤을 때 여기서 강력하게 포지션을 가져가는 부분은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수 자체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제한적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과 테마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시황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뉴스 있더라고요. 예,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고 평화 협정을 촉구한다라는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민간인 피해를 늘린다 이런 얘기인 그렇죠. 거죠. 예, 너무 금액이 1,100억 달러를 넘는다. 그리고 무기 지원을 계속함으로써 미국의 지금 비축한 무기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뭐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제가 전문 분야도 아니에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미국의 정치권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뉴스들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저게 이제 부분들. 대선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면은 저건 일방적으로 민주당한테 불리한 이슈니까. 이슈거든. 네네. 그냥 뭐 계속 퍼주냐 뭐 이런 게 하면 거두절미 공화당이 유리해지니까 그래서 이명록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올 여름 정도 되면 네. 미국도 슬슬 발 빼야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냐. 그런 얘기. 그런 것에 어떤 단초가 되는 그런 네. 뉴스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뉴스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BOJ 총재가 우에다 임명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경제 고문으로 연준 부의장인 브레이너드가 지명됐다는 뉴스가 예.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융 정책의 기조 변화가 좀 될 가능성이 이번 올해에는 있다. 이런 부분들도 환율 시장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뉴스는 연준 부의장이면서 그러니까 바이든의 경제 고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만두고 이제 그만두고 그쪽으로 가야지. 가죠. 아, 그래요? 예. 아니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예. 연준 부의장하면서 또 청와대 가서 저 백악관 가가지고 뭘 하면 막 그럼 관두면 또 그 다음에 누구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지금 거론을 됐고 그 있습니다. 이사 중에 뭐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이 어느 판지는 아직 뭐 전혀 네.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여러 명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약간 중도파예요. 중도에서 비둘기파적인 쪽에 있어서 좀 걱정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네, 있는데 네. 전체 대세가 지금은 어느 정도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그것을 좀 부과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실세라는 해보고요. 얘기를 들었죠. 브레이너드가. 올해 전기차 미국 기준으로 올해 전기차 가격이 휘발유차와 비슷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네요. 작년 말에 전기차 평균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할게요. 약 7,800만 원이었고 휘발유차가 약 6,300만 원이었는데 이제 빨간 글씨로 쓴 게 중요한 겁니다.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 업계 가격이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네. 결국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뉴스는 뭐 어떤 게 중요할까요? 배터리 가격이 하락한다 그럼 배터리 완성품 메이커에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기차 가격이 점차로 하락하면은 전체 시장 점유율 침투율은 또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아, 소재나 뭐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챗GPT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시스템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게 이 내용입니다. 챗 GPT 열풍으로 인해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뭐라고 그러죠?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향후에 챗봇이 지금 챗 GPT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챗봇이 성장하고 하고 AI 서비스 확산으로 해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인데 이 반도체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굉장히 비싼 반도체예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이쪽 반도체 기업들이 좋지 않았는데 이게 좀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모르겠네. 저 삼성전자가 작년 초부터 로봇 했거든. 네, 네? 그렇죠. 그죠? 로봇의 저 지능화가 계속 혁신적으로 이루어지면 네. 그 반도체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구조적으로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자동차를 하는 것보다는 로봇을 하는 게.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난 3일 동안 조정 보인 거 하루 만에 어저께 다 그냥 다 올려버린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데 참고로 지난번 IR 때 삼성전자 부사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냥 적어와봤습니다. AI 기술에 기반한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위해서는 대량 연산이 가능한 고성능 프로세서와 이를 지원하는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아마도 더 박차를 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또 구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갤럭시에 챗 GPT 탑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는 빅스비잖아요. 아 빅스비. 네, 얘는 빅스비지 않습니까? 거기에 챗 GPT 결합해가지고 이걸 지금 AI 서비스, 음성 서비스를 지금 추진하려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 논의 중이다라는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 삼성전자에 비해서 LG전자가 많이 오르죠. 어제 LG전자 한 6% 올랐고요. LG전자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어제 KB증권에서 이제 이런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LG전자의 전장 수주장과 연말에 1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수가 100조씩 돼. 이쪽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장 부문 매출이 작년에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는데 올해는 12.5%로 확대될 거다. 그래서 주가 재평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제가 LG전자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또 이거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걸까요? 전장 부분의 성장을 계속 봐야 됩니다. 우리 시장을 보면서 이 전장 부분의 성장은 자율주행과 연결되어 있고요, 로봇과 연결되어 있고 AI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와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하나 나왔네요. 삼성이 투자한 소부장 기업들이 있어요. 지난 10년간 12개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제3자 배적 유상증자나 10이나 이런 걸로 해서요. 종목은 이런 종목들입니다. 원익 IPS, 진세미캠, 솔브레인, SNS텍, YIK, K스텍, 에로티베큐ම්, 뉴파워플라즈마, FST, DNF, 동지세미캠. 여러분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주가가 그러면 다 올랐냐? 아니에요. 주가 떨어진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적은 어땠냐? 대부분 우상향했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우상했는데 주가는 왜 떨어졌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네. 우린 그런 종목이 많죠. 실적은 좋은데 떨어지는 거 많잖아요. 그 섹터 자체가 떨어지거나 그쵸. 산업 사이클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어떤 의미를 두냐면요. 제가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는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면 굉장히 부정적 시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어발. 기술력을 빼먹고 기술 탈취. 결국은 안 된다. 그 중소기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네.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어떤 쪽으로 많이 보냐면 삼성전자나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 자기네 자회사로 끌어들이진 않지만 미국은 자회사로 아예 M&A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M&A는 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수직 계열을 하면서 안정적인 납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반대로 중소기업에는 안정적인 그 벤더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실적이 대부분 우상향하면서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번에 오르면서 자 이런 종목들 예전에 삼성전자가 투자해가지고 지금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어떤가 한번 보자 이런 자료들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네. 마지막 뉴스는 우리 애널리스트 분이 오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부정적으로 보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요. 맨 마지막 뉴스가 긍정적이고 네.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이번 4분기의 증거사 리포트 중에 실적 적중률이 11%에 못 미친다. 158개사 중에서 10곳만이 10곳 중에서 8곳, 즉 거의 80%가 20% 이상 괴리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치와 실제치 괴리율 5% 미만은 11%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 딱 들으면 또 화나죠. 그러니까 5% 틀린 거 안쪽으로 맞춘 기업이 11%밖에 안 된다. 예, 10곳 중에 4분기가 제일 어렵긴 하다고요. 예, 그렇죠. 그 말씀 저 드리려고 하는데 4분기 진짜 4분기가 어렵다. 정말 어렵다. 그동안 어디서 뭐 쫙 모아놨던 손실 한꺼번에 팍 빨리 예. 어렵대요. 예,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나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이제 글씁니다. 빨갛게는 표시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거하고 이들의 입장은 좀 다른다, 여러분. 이게 한동안 뭐가 이게 문제였냐면요. 미공개 정보의 사전 유출 이 얘기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에는 IR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모 팀장님 요번에 실적 어떻습니까?
사업 잘 되고 있나요? 이렇게 문의하거나 가서 탐방하는 경우에 저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네. 하지만 얘기 안 해줍니다. 거의 숫자 자체는 거의 얘기 안 해줍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미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전 유출 내고 또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한동안 있었어요. 우리 정서상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이 뭐랄까요? 법률적으로 문제도 됐었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2015년인가 뭐 15, 예, 16년인가 예. 뭐 그때 몇년 동안 계속 굉장히 그랬어요. 큰 변화가 있었죠. 예. 그러면서 이게 점차로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 감독원이 나서서 이거 신뢰성 높이도록 개선 작업을 하겠다. 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때 그거 했었잖아요. 저 뭐 공시체계 뭐라든지 뭐 또 뭐죠 IRP라고 저 뭐라 그러죠 독립 리서치 독립서치. 예. 그거 한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가 네. 굉장히 관심거리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거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네, 네, 될지. 네. 그래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좀 더 실적을 좀 추정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텐데 아까 정프로님 딱 얘기하셔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네.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이 노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IR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이 네. IR. 그러니까 나쁜 거 좋은 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 어떤 시스템이 왜냐면 네. IR을 피하라고 좀 헷갈려하는 게 케이스가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IR은 인베스터 릴레이션이니까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3%도 그런 채널을 좀 만들어서 근데 이제 하면은 또 주가가 움직이고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그죠? 그리고 네네. 좋은 것만 얘기하냐 이러는데 우리 권 프로가 하면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얘기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거 충분히 할 능력 있는 분이죠. 알겠습니다. 낮 시간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우리 좀 더 정확한 정보들이 오가는 IR 문화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그런 것도 잘 한번 좀 분석해볼 그러겠습니다. 생각을 또 하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